네, 안녕하세요. 구집의 고등강사 한현우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작년 이제 고3 학생들의 성과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서울권에 있는 명문대, 서울대 의대를 비롯해서 총 105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누적 합격자 학생 수가 이제 644명이고요. 네, 이는 이제 구리 남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대입 실적까지 내는 학원이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와보고 이제 시험 특징과 이번 시험지를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해볼 건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와보고 시험에 대한 악명은 이제 들었겠지만 자세하게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 3가지 특징으로 잡았는데, 첫 번째 특징은 기본 난이도 문제, 즉 그냥 공짜로 두는 문제들이 적습니다. 기본 난이도 문제가 적다 보니까 최소 점수가 좀 낮은 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읽는 부담이 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창작하신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편인데, 뒤에 가서 이제 문제를 한번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산이 단순하지 않고 되게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그로 인해서 학생들이 느끼는 이제 시간 부족이 좀 있고, 그리고 체감 난이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자, 다음 보이시는 표는 작년 총 4번에 걸쳐 치러진 시험에 대한 분석 자료인데요. 네, 이제 보시면 앞선 3번의 시험은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언저리에서 형성이 되었고, 마지막 시험만 좀 특이하게 80점대에 형성이 되었는데, 이 원인은 이제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내용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 전에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하는 성취도별 추정 분할 점수를 써놓은 자료인데요. 뭐 신뢰도가 엄청 높은 자료는 아니지만 그냥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인 것 같아가지고 좀 넣어봤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앞선 이 3번의 시험이 이 분할 점수랑 1등 커트라인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 시험 역시 뭐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뭐 엄청 급격하게 벌어지진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두 번째 줄에 적힌 추정 분할 점수는 그 시험이 좀 많이 어렵게 나올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나올지를 미리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참고 자료라고 생각을 해서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 4번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객관식 12문제 그리고 논술형 5문제로 출제가 되었고, 논술형 비중이 좀 높은 시험들이었는데, 논술형 비중이 높은 것뿐만이 아니고 난이도도 많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와보고는 부교재가 항상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일품이 부교재였고 2학기 때는 완자 기출 픽이라는 교재가 부교재였는데, 1학기 때는 일품이 부교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1학기가 이제 끝나고 나서 학부모님들이 좀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2학기 때는 점점 연계율을 올리긴 했는데, 여기 지금 세모라고 표시한 이유는 이번 시험하고 좀 비슷하게 연계를 하긴 했지만 좀 어렵게 연계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좀 냄새만 비슷하고 난이도는 좀 많이 높은 그런 수준으로 변형을 한 문제라서 이제 세모라고 표시를 했고,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숫자만 바꾼 수준으로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읽는 부담이 큰 창작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앞선 세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고, 시험지마다 적으면 1문제, 많으면 3문제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1등급 커트라인이 올라갔다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번 시험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특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비중하고 난이도가 좀 이동이 됐는데, 작년에는 논술형 시험이 좀 어렵고 비중이 높았던 반면 그 비중이 객관식으로 좀 이동을 하면서 객관식 문제 수도 3문제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난이도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논술형은 한 문제가 줄었고 배점도 15점이 줄었는데 문제 난이도가 확 내려간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험지를 하나씩 제가 풀어보면서 분석한 자료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니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객관식 문제들 중에서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 중에서 중상 문제 6문제를 좀 추려봤는데,
전부 다 객관식에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난이도로 분류한 문제들이 객관식 마지막 4문제, 그리고 논술형 마지막 문제인데, 이 논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국어 지문처럼 긴 창작 문제여서 이제 상문제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페이지에 4문제를 풀고 나서 다음 장으로 넘기자마자 5번 문제를 보고 당황한 학생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고요. 5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좀 쉬운 문제가 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객관식이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 부담감이 있는 난이도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이제 논술형이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라는 그 욕심을 가지고 접근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에 시간을 투자하다가 논술형 문제는 보지도 못하고 시험이 마무리됐을 확률이 좀 있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교재 연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번 부교재는 올림포스 고난도였고, 마찬가지로 작년 2학기 중간고사처럼 출제를 부교재에서 하긴 했지만, 네, 어렵게 변형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시험 전에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부교재를 다 풀 수 있으면 50점 정도는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 보라색으로 표시한 문항들이 부교재에서 숫자를 바꾼 문제들 또는 변형한 문제들인데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여기 지금 부교재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숫자만 바꿔서 낸 문제들이고, 변형이라고 표시한 문제들은 네, 부교재랑 비슷하지만 난이도가 확 올라간 그런 문제들로 좀 분류를 해봤는데요. 뒤에서 이제 부교재 문제, 숫자 바꾼 문제랑 변형 문제 한 문제씩만 좀 대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단순하게 숫자 변형한 문제인데요. 우리 올림포스 고난도 2단원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가장 최상위 문제입니다. 38번. 그게 지금 객관식 6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앞에 자료에서 이제 중상 난이도로 좀 분류를 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집에서 그 단원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6번 정도의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건 시험지의 전체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완벽하게 이제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표현만 좀 바꿔놨는데 이제 다른 문제처럼 느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변형해서 완전 다른 문제로 만들어 놓은 그런 수준의 문제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올림포스 고난도 인수분해 36번 문제입니다. 뭐 꼭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른 시중 문제집에도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풀이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분모가 분자의 약수가 된다라는 것만 파악할 수 있으면 쉽게 풀리는 문제인데, 이 변형된 객관식 12번 문제를 보시면 풀이가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식과는 다르게 분모가 지금 2차식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 더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분리한 이후에 약수 조건을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좀 당황스러움을 느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뭐 하는 방법을 모르진 않겠지만 이 내용은 이제 2학기 때 유리식 배울 때 나오는 주요 내용이라서 아마 조금 낯선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징을 보시면 이번 시험 역시 창작된 긴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논술형 4번 문항인데요. 이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적어놨는데, 자, 무슨 말씀이신지 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논술형 4번 문제가 여기 한 페이지가 그냥 논술형 4번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글이 좀 길다 보니까 이 문제는 내가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고 이제 넘긴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을 확대를 한 자료인데, 지금 새끼 문제로 4-1, 2, 3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4-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 채우기 문제인데 그냥 수월하게 채울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이고요. 점수 배점 같은 경우에는 총 10점 중에서 4-1번과 2번이 차지하는 배점이 4.5점입니다. 사실 이제 공짜로 주는 문제인데 아마 객관식에서 시간을 많이 썼거나 문제를 보고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버린 학생들은 이 문제에서 점수를 획득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한 결론은 1등급 커트라인이 50점 초반에서 형성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번에 발표한 추정 분할 점수가 53.17점이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아까 그 자료에서 제가 이제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것들은 시험장에서 적당히 공부한 학생들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앞에 객관식 4문제랑 그리고 두 번째 장에 있는 8번 문제, 그리고 논술형 3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수준이었고, 마지막 논술형 4번에 새끼 문제 4-1번과 2번까지 만약에 풀 수 있었다면 이렇게 점수를 다 더한 점수가 42.3점이었습니다. 네, 앞에 객관식 5문제를 푸는 거랑 주관식 3문제 푸는데 시간이 그렇게 크게 소모가 되지 않다 보니까 넉넉 잡아 15분 정도면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고, 그러면 이제 계산상으로 시험 시간이 50분이니까 35분 안에 객관식 남은 10문제 중에서 2문제 내지 3문제를 맞췄다면은 아까 예상했던 1등급 커트라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런 시험입니다. 와보고는 매번 시험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전략을 잘 세우고 시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내용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점수를 쌓는 느낌으로 시험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시험만 계속 보다 보니까 중학교 시험은 100점이 목표인 시험이잖아요. 근데 와보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커트라인이 어려운 시험 같은 경우에는 50점 중반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100점을 목표로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면은 시험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으로 버릴 문제는 좀 버리고 시간 관리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전략에 의하면 10문제를 35분 안에 다 푸는 게 아니고 2문제 내지 3문제를 푸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던 시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문제 선별 능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문제를 보고 딱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다, 그냥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라는 걸 판단을 하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어렵게 공부해 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제 좀 적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했고 시험에 대한 좀 자신이 차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봤다면 내가 어려운 문제들은 다른 친구들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확신들을 좀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씩 쌓아나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 내용인데 버릴 문제들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됩니다. 미련 없이 버리시고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확실하게 맞추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부규제 반복 학습인데요. 제가 작년 시험지를 그러니까 작년에 만약에 이 영상을 찍었다면 부규제는 크게 강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학부모 컴플레인에 의해서 부규제에서 안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걸로 파악이 돼서 부규제에서는 이제 꾸준히 연기해서 출제를 할 거로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규제에 있는 문제들을 단순하게 암기하셔서는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깊게 공부하시면서 이 문제를 풀어내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마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서 멘탈도 많이 좀 무너졌을 거고, 주변에 찍어서 맞춘 학생들 때문에 더 이제 무너지는 학생들이 있을 건데,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이게 단순하게 내가 공부를,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준비를 한 학생들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는 좀 어려웠던 시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은 저희 학원 내신 대비 시스템을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별로 대비를 하는 베이스를 깔고, 그리고 전체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어느 학교 시험을 보더라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학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저희 자랑스러운 고등부 선생님들 사진이
입니다. 네, 이상으로 와보고 분석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등강사 한현우였습니다.